제가 오늘 할 거는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강의를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원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한 2018년도에 읽고 지금 2021년도에 3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 이 책 얘기를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좀 길잡이가 되는 책이라기보다는 길잡이가 되는 그 가치관하고 너무 잘 맞는 책이라서 어, 저는 거의 이 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하고. 이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책을 제가 서평을 쓴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 이걸 안 했네. 저자는 이제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이 파파산. 이 사람이 이제 그 출판부 부사장이 돼가지고 아마 아이디어는 게리 켈러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멋지게 글화 만든 거는 제이 파파산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문구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뭐 심리학자나 과학자 아니면 사업가들이 쓰는 문체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느 출판사의 정형화된 틀을 알고 독자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딱 독자 심리에 맞춰서 쓴 글이구나 싶은 그 형태가 이렇게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얘기들을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 근거도 좀 더 힘들게 얘기하고 무슨 어디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런 상세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왠지 그 출판업계 전문가가 쓴 느낌이 나서 좀 그런 게 좀 빠지고 좀 쉽게 하고 대중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글을 편집하는 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 역할은 아마 게리 켈러 이 사람은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혼자서 많이 했다 그러면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아름답게 읽기 쉽게 만든 거는 이 저자 제이 파파산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책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런 책의 뒷얘기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책을 좀 폭넓게 이해하고 좀 더 다른 이렇게 생각도 가져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 드렸고요. 오늘 원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책에 나온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 하나를 가지고서 탁월한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책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이걸 얘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는 하나도 못하는데 10가지 시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보통 우리가 다 이렇게 살죠. 좀 10가지를 하고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온전히 하나에만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얼마나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하나에 대해서 하나만 해도 될까? 하나만 하는 게 성공을 거둘까? 하나가 정말 10개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하나에 대해서, 어, 시간도 제가 안 정했습니다. 뭐 30분, 1시간 할지도 안 정했고,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하나로 만드는 탁월한 성과. 책에서는 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냐가 탁월한 성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탁월한 성과를 못 내는 이유, 그러니까 저자의 예시를 들으면서 자기도 큰 성과를 못 냈던 이유는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서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하나에다 좁혀서 만약에 엄청난 거 하나를 빵 터트려서 그거에 성공을 거둔다면 자재불회한 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게 일파만파로 커져서 다른 거를 이동해서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는 하나만 성과를 잘 내도
다른 거 여러 개 성과 내는 것보다 훨씬 큰 탁월한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만 가지고 될까라는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게 안 되면 저거를 파보고 저거 안 되면 이것도 하면서 뭐, 모든 것을 잘하는 법 그런 책도 있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중에 좀 자잘구레하게 성과를 내서 그걸 모으면은 큰 성과가 되다. 우리들 머릿속에는 대충 이런 마인드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꽤 많은 충격을 받았고, 어,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뭐 하나를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 저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두 가지 같이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책 안 읽는 사람들한테 잠깐 하면, 길게 못합니다. 뭐, 하면 또, 얘기하면 또 재수없다 그래서 길게 못하는데, 잠깐 하면, 그래도 여자들은 하지 않냐. 내 와이프는 멀티태스킹 잘한다. 그리고 내가 아는 여자들은 뭐 멀티태스킹 잘한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멀티태스킹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뇌 쪽으로 문제가 있는 1%라 그랬나? 진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 구조상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려면은 이게 그 부위가 다 다른데 전기 신호를 끊어줘야지 다음 부위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97%에서 99% 정확히는 제가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는 어,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할 때 얼마나 잘할 건가, 얼마나 집중할 건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책에서 또 나온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럼 의심해 봐야 될 성공의 6가지 믿음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6가지에 대해서 책의 초반부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저도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하루에 열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메일도 뭐 수십 통을 쓰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중요도가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도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라 그래도 자신은 어떤 평가를 받을 때, 또 누군가를 평가할 때 보면 모든 일을 다 잘했냐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때도 너는 거기서 너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 라는 거 가지고서 어떤 결과치 중에 가장 뛰어난 업적 한두 개 가지고서 평가를 받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해외 영업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AS 업무도 거의 다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AS를 제가 하루에 8시간 한다? 6시간 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제가 평가받는 거는 주 거래선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가 된 거야 라고 평가를 받죠. 그리고 어, 업체가 한 10개 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큰 거래선이 있고 작은 거래선이 있겠죠. 큰 거래선에서 얼마나 많이 사갔어. 이제 그거 가지고서 거의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영업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평가되어질 때, 그 평가는 대부분 정말 중요한 하나, 두 개의 성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못 냈다면, 작가가 안 됐다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저를 평가하는 게 좀 더 낮아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생 할 일에 대해서 중요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 개미들도 늘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 리스트를 많이 만드는데, 할 일 리스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 리스트, 제일 중요한 성공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 할 일들 중에,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나의 성공과 제일 가까운 리스트가 어떤 거냐. 그게 제일 급한 거고, 그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고, 그걸 제일 잘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잘하면은 나머지 잘 못해도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는, 일은, 예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가수라면은, 뭐 살이 찌고 그런 거, 살이 찌고 뭐 운동을 하고 뭐 춤을 잘 추고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야죠. 가수가 노래 잘하는 거하고 춤 잘 추는 거하고 몸에 좋은 거하고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똑같이 관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자기의 자리에 있으면서 분명히 중요한 거, 다른 거에 우선시 되는 거는 하나, 두 개씩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글을 잘 쓰는 게 당연히 우선시 될 거고요. 말하는 것보다. 강사라 그러면은 글을 잘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우선시 되고.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중요시 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재구레한 일, 내가 한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빨리빨리 친 다음에는 중요한 일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상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상사가 나한테 시킨 일이 있으면 상사가 시킨 일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제 개인 업무 중에서 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매출을 높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 다른 일에는 에너지를 거의 쏟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책도 쓰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책을 안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책 쓰는 것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성과가 이번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에 지금 한 70%의 에너지를 거의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런칭이 잘 됐고요. 한 일주일 됐는데. 나머지 자제구라는 일도 합니다. 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에너지는 항상 거기에 쏠려 있고 나머지 30%의 에너지 가지고 조금씩 나눠 쓰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동안은.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나면 그 70%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다가 어느 쪽에든가 또 담가놓겠죠. 또 나머지 일은 가재고려하게 하겠죠. 그래서 할 일 리스트도 쓰고 뭐 성공 리스트를 쓰면서 같은 일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일하는 건 당연히 똑같은데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냐. 그 제가 에너지를 이 프로젝트 이번에 속보법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제가 시작하기 한 2주 전에 벌써 공표를 했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공표하고 2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운영한 지 딱 일주일에서 3주가 지나갔는데 3주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거의 머릿속에 이 프로젝트만 머릿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뭘 하는 시간에 거의 70%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냥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일을 똑같이 하니까. 하지만 그거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다른 일은 그냥 작은 에너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앉아서 뭐 10시간을 해야지 에너지 많이 쏟는 거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밥 먹는 동안에도 해야 되고 자는 동안에도 해야 되고 아침에 머리 감는 동안에도 해야 되고 누구랑 대화하는 중간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는 진짜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에 몰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거를 에너지를 쏟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미니 특강을 하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그 의심해봐야 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 중에 하나는 이제 멀티태스킹.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멀티태스킹 자체는 우리의 뇌구조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못 믿겠다 그러시는 분은 책을 읽으세요. 독서력이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이건 책을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뇌과학책이라든지 심리서적 같은 거
인지심리학 같은 책을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박태환하고 경쟁자로 인해서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들을 잘 알죠. 이 사람은 어, 전체 금메달 수를 합치면 22개, 한 국가가 딴 금메달 수보다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은 주의력 결핍장애 ADHD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생각을 했대요.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쉬니까 자기는 주말에 하루 더 하면 일주일에 5시간은 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주말에도 365일 수영을 했다 그럽니다. 하루에 6시간이라 그랬나? 8시간이나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죠. 그 어떤 나라 사람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뼈가 굵죠. 원래 우리나라 시대 구조상 운동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지만 그 엄청난 훈련량으로 다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어, 어디 있지? 자기 관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면은 저처럼 그냥 밥 먹는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 걷는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일 하는 시간에 그걸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뭐 다른 거를 하면서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작은 에너지로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자다가 그냥 뭐 하다가 일어나면 그 생각을 다시 하고 뭐 하다가 뭘 하면 또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떨 때는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저걸 생각해야 되고 뭐를 생각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도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애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옷만 입고 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똑같은 옷만 입고 짐 타이너도 똑같은 옷만 입고 신형도 똑같은 옷만 입죠.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신경 쓸 걸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한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자제구레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일단 일을 털어버리고 나는 항상 내 가치에 관련된 일, 내 목표와 목적에 관련된 일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항상 쫓아가라. 그게 원숭이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나만 하라는 거죠. 자기한테 중요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인생에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에 비슷한 그 하나만 제대로 파고들어도 자신이 잘 사는 데는 뭐 잘 사는 게 뭐 행복하게 사는 걸 수도 있고 돈이 많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데는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배웠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믿지를 않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이제 영업을 이제 해외 사장들하고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정말 이제 간단하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고, 어, 되게 포커싱을 되게 잘합니다. 어떤 주제 하나가 딱 던져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쭉 얘기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고 이제 네 번째는 의지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흔히 최고의 두뇌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히 거기서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해주는 판사들의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도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피로도가 쌓이면 난 출근 시간에는 이제 가석방률이 높다가 그리고 이제 한 10시에서 11시에 쉬는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은 이제 심사율이 떨어지고 그때 잠깐 쉬고 오면은 이제 가석방률이 다시 좋아지고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가석방률이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동을 친다 그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음, 어, 원칙주의자가 됩니다. 룰을 지키려는 사람이죠.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풀리면은 사람이 좀, 원칙에서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판사들도 기분이 좀 좋을 때,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때는 가석 확률이 높은 이유가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의지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지력이 항상 똑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뇌구조상 뇌에도 우리가 컴퓨터가 많이 쓰면 컴퓨터에 쌓이면 컴퓨터 버벅대리는 것처럼 우리도 일정 기간 동안에 뇌에 꺼내놓고 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뭐 되게 논리적인 일, 그리고 뭐 이론적인 일, 뭐 외우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이런 거를 할 때는 오전에 잘 될 거야. 그리고 창조적인 일, 예술적인 일, 머리에서 많은 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뭐 분출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오후나 밤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가수들이나 예술가들은 오히려 밤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 쌓인 경험의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면 그거를 갖고 있다가 단기 기억으로 넘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보통 멍 때리고 있을 때나 아니면은 눈을 깜빡일 때, 짧게는 눈을 깜빡일 때, 아니면 잠을 잘 때, 이럴 때 보통 단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근데 그런 걸 못 넘기고 있으면은 그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도 우리의 의지력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얘기보다 제가 심사임당하고 또 다른 분 누구하고 그 심사임당 그 유튜브 채널에서 대화하는 걸 보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심사임당 지금 뭐 뒷골이 땡겨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균형점은 깨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남들하고 똑같이 일해서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심사인데 그 사람은 또 다른 게스트였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9 to 6에서 끝나고 똑같이 저녁 때 뭐 놀고 똑같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여유롭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는 뭐 16시간, 뭐 20시간 일하는 사람도 많고 뭐 3년 동안 참 4시간씩밖에 안 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하는 과정상에서는 외부에 잘 노출이 안 되니까 성공한 후의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 부럽다고 하죠. 근데 저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서는 그게 가능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겠죠. 그냥 하다 보면은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잘 된 사람도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가능하냐? 나는 한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난 성공하고 싶다. 무슨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는 성공한 다음에나 거의 가능하고 대부분의 성공 케이스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4시간만 일하고 성공하는 길로 열심히 살아볼게. 난 그렇게 살아볼게 하면은 거의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뭐 이제 인플루언서로 성공하신 분들도 얘기 들어봐도 뭐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데 실제 2시간 일하시는 분 없으세요. 거의 10시간에서 열 몇 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게 하루에 2시간씩 일해도 되려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몇 년을 해서 진짜 뭐 월 한 1000, 뭐 2000 이런 식의 수입이 돼야지 월 한 300에서 500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제 근처에는 그렇게 놀면서 일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강의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제 강의가 뭐 2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4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4시간 일하는 건 아니라고 더 많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즘에 인플루언서 얘기 많이 나오고, 패시브 인컴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한 2시간만 일해서 저는 뭐 한 6개월 있다가 잘 될래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건 정말 확률적으로 낮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난 사람, 운 좋고, 재능이 뛰어나거나, 학습력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일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20대, 때, 20대, 10대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 30살 될 때까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한 10년 넘게.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리 늙은 것 같아요. 빨리 늙은 것 같은데,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그 중에, 그 중에 한 3년은, 한 4년은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요. 누워서 잔 게 한 하루에 30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래저래 괜찮아졌을 때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첫 회사에서도.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유는 술을 많이 먹어서 4시간 밖에 못 자긴 했지만, 많이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잠은 많이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전에 몰랐었죠. 책을 읽기 전에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잠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잠은 자신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 이상, 4시간 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생체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좀 얘기가 틀어지긴 하는데, 오늘은 강의하려고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잠깐 얘기 드리면, 잠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시간대별로 하루는 4시간을 자보시고, 1시간은 5시간을 자보시고, 6시간 자보시면서, 이게 한 일주일 동안 자보세요. 4시간에서 일주일, 5시간 일주일, 6시간 일주일. 전 이거 해봤거든요. 9시간까지 일주일. 이거 하시면은, 나는 이럴 때 다음날, 어, 일을 제일 잘해.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찾아봤더니 언제가 제일 좋냐면,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딱 6시간 그렇게 자면은 다음날 그 활동성이 제일 좋아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4시간부터 9시간까지 자면서 그 시간을 알아냈고, 그 8시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10시서부터 자서 일주일, 11시서부터 일주일, 12시서부터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이거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시간. 이거 잠에 대해서 좀 길어졌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최적의 수면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시간 자고 다음날 일을 할 때 일의 효율성, 그리고 8시간 자고서 다음날 일을 했을 때 일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8시간 자고서 어, 다음날 일을 했을 때 일의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잠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특별한 거를 단시간에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서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아,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 이제, 신 대표님 계신데, 신 대표님을 위한 강의는 아닌데, 신 대표님처럼 이미 크게 되신 분들을 빼고서는, 우리 같이 이제 작은 사람들은 크게 벌리고 작게 벌리고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가지고 한동안 상당히 크게,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목표를 크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작게 가져가서 작은 거를 이룰 것인가, 정답은 둘 다예요. 오랜 시간 단위로 장기간의 목표를 둔 거는 크게 가져가는 게 맞고, 그 대신에 내가 행동할 때는 한 일주일, 하루, 오늘 8시간, 5시간 동안에 내가 목표를 따로 작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와 큰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데, 뭐, 이 얘기는 그냥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가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해라. 그러면서 이 책의 주제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이 책이 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 하나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당히 오래 합니다. 제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책이 안 보이네요.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안 보이네요.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안 보이네요. 저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지금 한, 한 3년, 4년 동안 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다 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든, 요즘에 보면 뭐 미션하고 뭐 가치하고 뭐 있죠? 또 뭐 비전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의 저는 비슷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꼼꼼히 나눠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인생의 정말 주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생각해 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몇 년 동안 생각하면서 답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첫 번째 한 1년 동안 생각하면서 어떤 답을 찾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지난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답은 일단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생각하고 답을 못 찾았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라는 건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이 지나서 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또 하나 찾아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몇 년 동안 하면은 진짜 좀 뭔가 이렇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꼭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하나의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내 삶에 대해서 아니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는 그게 몇 년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그게 나의 답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답이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한번 오랫동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좀 강의 같지가 않죠. 제가 준비하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서 이거는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의심해봐야 할,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까요? 이건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네. 노션이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툭 던지면은 이게 가서 달라붙습니다. 네, 지금 행복한 템포 단톡방에는 공유를 해드렸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하나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과 다른 삶을 사는데 몇 가지나 잘해야 될까?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책을 2권 썼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독서를 몇 년 동안 하고 뭐 책을 썼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제 전에 살던 삶과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제 원동력이 됐던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은 어, 글을
글을 쓴 거, 책을 읽은 거, 글을 쓴 거, 그 두 가지. 그게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일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제가 어떤 일 하나에 70%에 몰입을 하면서 다른 것도 나머지 30%의 에너지 간다고 에너지 가지고서 했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물론 다른 일도 합니다. 다른 일도 하지만 일단 하나를 잘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뭐 하나만 뭐 하나가 아니라 그럽시다. 그래서 내가 뭐를 몇 가지를 잘해야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요즘 우리가 아는 그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 내가 저렇게 되려면은 내가 뭐 어떤 게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가지, 20가지를 잘해야 되진 않을 겁니다. 그걸 뭐 잘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잘하면은 거기서 또 파생되고 나중에 또 뭔가 바뀌고 그래서 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몇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나?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몇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그중에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그게 내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그것들 그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요리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발전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뭐 그걸 유튜브를 찍고 뭐를 하고 뭐 학원에 다니면서 뭐 학원 강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지금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몇 가지를 배워야 되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 밑에 거랑 같이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상당히 많은 걸 배웁니다. 그죠? 요즘에 강좌도 너무 많고 뭐 재테크서부터 해가지고 뭐 블로그도 배워야 되고 유튜브도 배워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배워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좋은 강의들도 많고 무료 강의들도 많고 뭐 주식 강의 요즘에 또 주식이 또 한창 대세니까 주식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주식 강의 듣다 보니까 부동산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을 강의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막 배우고 뭐 하는데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나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쓴 것처럼 내 삶을 지금 좀 다르게 살고 싶다고 저처럼 이제 다른 저도 이제 그랬으니까 저도 다른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꿈꾸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꾸죠.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근데 그 하나라도 내가 잘하는 게 있나? 라고 질문을 한번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고 또는 내가 그리 잘하진 않지만 남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무엇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이거 저는 딱 하나나 두 개만 다른 사람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큰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시겠으면,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요즘에 크몽하고 타링이라는 사이트 있죠. 거기 들어가서 강좌들을 한번 쫙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강좌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럼 한 몇백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강사예요, 강사. 그죠? 강사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 뭐 전자책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쭉 보시면은 정말 이거를 판매할 수가 있다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뭐 엑셀 뭐 수식 가지고 이걸 판매할 수가 있다고 이런 거 이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엑셀을 십몇 년 동안 써왔으니까 보고서 잘 쓰는 법 이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웃깁니다. 보고서 잘 쓰는 법이 있다고 이런 저한테는 이런 웃긴 거 이런 거 가지고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크몽이나 타린 같은 그런 강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강의 리스트를 쫙 뽑아보고 내가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분명히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만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 강의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잘해야 되는 게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내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그거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이제 그런 거면은 도저히 못 갖고 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하나를 잘하는 게 내 인생을 바꿀 거면 내 인생을 바꾼 후에도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되고 내가 그걸 할 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평생 같이 가지고 갈 거, 내가 만약에 100억 자산가가 된다 그래도 같이 가지고 갈 건 뭐냐면, 저는 글쓰기를 가지고 갈 겁니다. 저는 글 쓰는 게 즐거운 사람 아닙니다. 저는 글 쓰면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한 코피 쓰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게 제 인생의 가치랑도 잘 어울리고, 제가 글 쓰는 것 자체는 안 좋아하지만, 글 쓴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희열을 느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주는, 나뿐만이 아니고 그걸 읽어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가치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글쓰기, 그러니까 책 쓰기랑 글쓰기, 뭐, 글쓰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100억 자산가, 1000억 자산가가 돼도 평생을 같이 가지고 갈 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은 거죠. 이것만 계속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이것만 계속한다고 제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저 분명히 직장도 다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또 늘어날 거고 또 지금 올해 또 새로 만들고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하나를 자기 속에 갖고 간다고 다른 걸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하시되 내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갈 거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평생 가지고 간다 그래서 굳이 글쓰기에만 1년 내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는 3주 동안 저는 글쓰기 거의 안 했고요. 거의 안 했고, 거의 거기에다가 70%의 에너지를 다 쏟았고, 지금 이게 끝나면은 또 다른 거를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지금 5월 달에는 글쓰기를 아예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글 쓸 때 되게 힘들게 쓰는 사람이라서 5월 달 내내는 또 다른 한 두 개의 프로젝트를 런칭할 게 있어서 그거를 또 계속 해야 돼서 그것만 또 밥 먹으면서 그 생각만 또 하고 술 먹으면서 술은 항상 먹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술은 항상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생각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또 거의 한 70%의 에너지를 또 그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다 쏟고 할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무사히 잘 끝나면 이제 한 6월이나 또 7월 되면 또 글쓰기를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가되 어떻게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는 이 회사 대표인데 회사 대표가 어떻게 하나의 일만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하는 일이 엄청나게 결대판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냥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는 이유는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뭐 한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고 그게 끝나면 이제 또 다른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죠. 정말 일정한 비율의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쓴 건데요.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몰입이라는 단어를 몇 년 전부터 한 2017년도였는데 책을 하나 보면서 이제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미하일 그분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미하일 무슨 하는 그 미국에서 몰입 전문가 그분이 먼저 하신 거죠. 그분 연구하신 분이 쓴 책을 두 권을 보고 그리고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 2가 또 나왔죠. 네,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집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거를 정말 최면에 걸린 상태처럼 아주 깊이 들어가서 쑥 빠지는 거죠. 미친 듯이. 이런 거 이제 몰입의 상태. 이거는 이제 몰입이라는 책이 그 미국에서 나온 책 두 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두 권이 있고 이 외에도 지금 몇 권이 더 나왔습니다. 몰입에 관련된 책은. 몰입에 관련된 책은 좀 고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이게 집중도를 여기 하나를 빼먹었네요. 하나의 이번 얘기 먼저 드릴게요. 몰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몰입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몰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게 그겁니다. 70%의 에너지를 하나에다 쏟으라. 이게 사실 몰입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원래 답이 없던 얘기도 많이 답이 없던 질문들에 대한 답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답이 나올 때까지 하니까 웬만한 질문은 몇 시간 만에 끝나고 좀 어려운 질문은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나고 좀 더 어려운 건 일주일 가고 어떤 거는 몇 개월 가는 질문들도 있고 이 몰입이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면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충분한 수면.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8시간을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8시간 자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될 수 있으면은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만약에 어, 미하일 치킨드 미하이 맞아요. 이분 이분 책 정말 좋아요. 이분 책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밤 동안에 8시간의 수면을 못 채우면은 점심시간에 될 수 있으면 자려고 그럽니다. 한 30분이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상. 명상 정말 중요하죠. 이거 명상은 제가 독서모임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드리고, 명상 강의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명상은 해보신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명상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타이탄의 도구들에도 명상이라는 얘기를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근데 그리고 박세희 대표님은 이제 최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상보다 더 나은 거는 뭐 최면 상태로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해서 저는 일단 명상까지만 해도 최면 상태는 잘 모르니까 어, 상-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화내는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명상을 하면.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명상을 오래 하시면은 한 6개월만 하셔도 화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면 일단 내 감정 기복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런 거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얘기 안 들었네요. 하나의 생각. 요거까지는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어차피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진짜 하나에 몰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냐. 저는, 하나에 대해서 몰입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두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질문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자신의 답을 찾을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면은 그걸 잘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독서에 대해서 한번 가져가 보겠다.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100권을 읽고 지금까지도 매년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 책을 지금 2권을 냈고요. 제가 영어를 한번 잘하고 싶다. 20대 때 영어 한번 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영어만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1년 동안은. 그래서 1년 만에 영어를 프리토킹까지 되고 뭐 그냥 자막 없이 영화 볼 정도로 1년 안에 마스터했고요. 지금 이제 영어를 너무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맨날 혼나고 영어 못한다고 혼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뭔가 하나를 가져가면 정말 성과를 이룰 때까지 잘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불편한 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잘함으로써 그다음부터 영어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제가 가끔씩 뭐 이런저런 것도 보여드리는데 제가 저희 독서 모임 회원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큐브 있죠? 이런 거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6면 담아주는데 이게 제가 41살인가 배웠습니다. 큐브를. 40살인가 41살 때. 이거 배우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니까 여섯 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하나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걸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 배우는 건 우스운 거죠. 일주일이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배우면서 나는 1년 동안 배우겠다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나는 한 달 정도 생각했거든요. 이거 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한 달 정도 하면 이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실제 해봤더니 일주일이면 독학해가지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뭐 저글링도 하고 이런저런 잡기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목표, 이런 자재구레한 거,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큐브를 맞춘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며칠 계속 하면 된다. 꾸준히 그냥.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굳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뭐 그러면 그거에서 뭐 해? 라고 뭐 하면서 부러움을 갖고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잠깐 뭐 하루 해보다가 야, 난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이러면서 손 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하다가 오히려 막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이런 게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를 시작했으면은 그냥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하면 이런 거 그냥 얼마 안 걸립니다. 좀 더 큰 일은 좀 더 오랜 기간을 두면 되고, 좀 더 큰 일은 더 오랜 기간을 두면 됩니다. 제가 저희 독서 모임 회원분들은 알겠지만, 어, 신동민 대표님의 책을 작년 10월 달에 읽고, 11월 달에, 그때는 이제 주제가 돈이었고, 그때부터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제부터 저는 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11월 달은 그래서 주식이라는 주제로 해서 책을 몇 권 같이 읽었고, 12월 달에는 부동산을 주제로 해서 몇 권의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1월 달부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4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은 저는 그냥 평생 가져갈 것 같습니다. 평생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생 그냥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하고 뭐 2달 하고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넣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나 돈 다 날렸다고. 이런 거 웃긴 거죠,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돈 넣는 게 웃긴 거죠. 공부를 하려면은 전 그래서 주식이란 목표는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공부를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아는 만큼 돈을 계속 투자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추가를 계속 한 거죠. 조금씩 배우면서. 그러면서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비트코인은 1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왜냐? 비트코인은 내가 10만 원밖에 모르니까. 10만 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자재구레한 거에 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작게 들어가 있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아는 만큼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무언가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거는 그냥 목표를 정하고 그냥 뭐 단기간에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내가 잘하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과가 날 때까지 하나를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원승이라는 것도 뭐 하나 잡았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뭐, 전에 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한 우물을 파는 게 맞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는 게 맞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한 우물은 엄청 깊이 파고, 엄청 계속 생각하면서 파고, 아주 작은 노력으로 쉬는 시간에 잠깐 다른 것도 우물을 파보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 조금 들여서 이것저것 파보고, 한 우물은 디립다 파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도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이건 넘어가고요.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거를 할 거냐, 작은 거를 할 거냐, 그럼 크게 가져라. 그리고, 이거는 광범위한 거를 할 거냐, 구체적인 거를 할 거냐, 그럼 구체적인 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크고 구체적인 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 크고 구체적인 거를 계속 향해 가다 보면은 언젠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그림은 많이 아시는 걸 겁니다. 등산은 항상 일각이고 그 밑에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의식하고 무의식에 대한 얘기도 이거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 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결국 수익을 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골든 서클이라 그러죠. 왜가 제일 가운데 있고 그 목적 의식이 있어야지 나중에 결국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만 보고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전에 얘기 드린 주식 얘기도 그렇고, 제가 큐브 얘기를 드린 것도 그렇고, 이런 성과를 바라보고서 여기 깨작깨작해서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다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쭉 해서 성과가 날 때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은 이 기간을 자기가 이미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주식은 사실 좀 조급하긴 합니다. 좀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수익이 안 나서 좀 조급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수익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겠죠. 문제는 기간을 얼마나 투자하냐, 자기의 노력과 기간을 얼마나 투자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뭐라고 써 있냐면, 최종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5년의 목표를 정하고, 1년의 목표를 정하고, 한 달의 목표를 정하고, 한 주의 목표를 정하고,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지금의 목표를 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할 얘기는 거의 다 됐고요.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는 항상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항상 현재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자꾸 미래 얘기를 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뭐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되냐 작게 가져야 되냐 뭐 어떻게 무엇을 가져야 되냐 뭘 이걸 하면 난 거냐 저걸 하면 난 거냐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저거랑 저 방향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것만 꾸준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책을 쓰면서 독서 모임을 버리고 그리고 독서도 버려버리고 책만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보통 A4 용지 2장밖에 못 쓰니까 한 10시간 동안에 2장밖에 못 써요. 그렇게 글을 많이 못 써요, 한 번에. 많이 써봐야 한 A4 용지 한 4장, 2꼭지 정도 쓰고 이번에 세 번째 책 쓸 땐 좀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책 쓰는 동안에는. 그리고 독서 모임도 하다가 제가 강의하면서 독서 모임 2018년도 독서 모임 3개월짜리 막 보여드린 거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책 쓰느라고 그걸 그냥 접었어요 하다가 이제 그거 접고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잘 한 번에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라도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애매하게 잘하는 거죠. 애매하게 뭐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이. 근데 하나만 가지고서 꾸준히 하면 뭐 큐브 이거 일주일이면 마치고요. 뭐
뭐 웬만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자재구레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얼마나 내 에너지를 다 쏟아 넣을 수가 있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냥 현재 그냥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거 하나 해서 딱 하나만 잘해도 인생 바뀝니다, 진짜. 근데 하나만 잘해도 되는데 자꾸 열 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글쓰기 잘할 거면은 글쓰기만 잘하시면 되고요. 독서 잘하실 거면 독서만 잘하시면 되고, 말을 잘하실 거면 말만 잘하시면 되고, 뭐, IT 기기를 잘하실 거면 IT 기기만 잘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실 거면 소통만 잘하시면 되고,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 개 하는 게, 여러 개 해가지고 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만 잘하면 저처럼 1년에 100권씩만 계속 몇 년 동안 읽으면 인생 바뀝니다. 그런데 그 하나에 집중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못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만 딱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고 그거를 진짜 몇 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가. 몇 개월 동안 해서는 거의 성과 안 납니다. 내가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성과 나면 그거는 진짜 도둑놈 싶죠. 몇 년 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 하나 정해서 내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밖에 못 살면 현재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냥 오늘도 하고 그냥 그 시점에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 생각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1년에 안 되면 또 2년, 2년에 안 되면 3년, 3년에 안 되면 4년. 저는 이제 지금 책 읽은 지 한 6년 됐거든요. 2016년부터 책을 읽었으니. 그렇게 한 6년 됐으면은 어느 정도는 독서에 대해서는 좀 빠삭해져야죠, 이제. 그래서 좀 빠삭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가 독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 하나만이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은 100% 인생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강의처럼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저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갔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글 읽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저자가 여기다 글에다가 중간에다 135페이지인가 써놓은 건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배운 것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써놨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는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 숨어있는 모든 훌륭한 가능성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 뒤에 숨겨진 놀랍고도 단순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저자가 얘기하기에 내가 배운 것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딱 이 문장인 것 같아요.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 책에서 저자가 뽑은 단 한 문장이더라고요.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적합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몇 년 해보세요, 몇 년. 그럼 뭐라도 되겠죠.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실님은 이 책 읽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 제가, 지금 잠깐, 저, 저, 뭐라 그러죠? 이, 화면 좀 띄울게요. 화면은 굳이 안 켜셔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간단하게. 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아니면 뭐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되고,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없나요? 없으면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다 안 나가시나요? 응? 왜 다 안 나가시고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자, 이제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